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석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을 줄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집원 착오를 일으켜 요 착오란 요게 함정입니다. Y토지에 관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다. 요걸 좀 보충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X토지 합의를 했다. 근데 집원 착오로 인해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했다. 그리고 Y토지로 등기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때 함정은 착오라는 거죠. 이 착오라는 글자를 보고서 이걸 이제 일명 오표시 무효라고 합니다. 이 오표시 무효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 착오가 있으니까 여기에 착오가 있으니까 이것도 착오니까 글자가 같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여기서 혼선이 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요거는 철저히 분석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생각할 곳에서는 잠시 머물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과 실이 있으면 끼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조하면 급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Y토지입니다. Y토지 계약서는 있습니다. 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했으니까 Y토지 계약서는 있다. 그런데 Y토지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X토지 합의가 있었다 돼 있죠. 따라서 성립 안 됐고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불성립이기 때문에 불성립에서는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다. 한편 X토지는 어떤가 볼까요? X토지는 어떻습니까? 계약서가 없습니다. Y토지 계약서는 있습니다. X토지 계약은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얘기죠. 따라서 이 계약 X토지는 퍼펙트 유효가 되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표시 무효에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집원 착오를 일으켜 해서 수험생을 이렇게 살짝 꼬시는 거죠. 제발 착오로 답을 써라. 착오로 답을 써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Y토지 등기는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이 등기 효력은 꽝입니다. 꽝.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걸 평상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 가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생각할 곳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둬야 된다. 한번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지문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합의가 없었다. 나눠봐야 됩니다. Y토지는 성립이 아니고 뭐다? 불성립. 등기는 어차피 꽝 등기입니다.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지문. X토지는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한 거죠. 성립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거다. 취소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 다섯 번째는 을 등기는 어차피 꽝 등기입니다. 따라서 건너간 제3자도 역시 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할 수 없다. 앞사람 등기가 꽝 등기니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꽝꽝거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절대 착오 취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꽝꽝 기억하세요. 자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대표 기출을 보겠습니다. 아주
주, 4줄이나 됩니다. 보면 제곱미터당 98만 원 매도를 했는데 청약세 그만 깜빡 89만 원 거꾸로 썼네요.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다. 그러면 갑과 을 보세요. 98만 원, 89만 원, 을은 89만 원에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89만 원에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땀만 먹고 병한테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죠. 158만 원에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았으니 이 제목은 이중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매매요? 이중 매매입니다. 그래서 병이 등기까지 갔을 때 이 문제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표시 무효의 원칙과 적극가담 이중매매. 이미 앞에서 오표시 무효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미 분석을 해드렸고 적극가담도 이미 했습니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 선의잠적에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했습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꽝꽝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1번 질문은 이게 과연 사기입니까? 이중매매 문제지 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고 2번째 질문은 일단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89만 원. 요걸 조금 더 분석해 드리면 이렇게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폼나게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만약에 98만 원으로 의사에 초점을 넣어서 여기다 해석하면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3번째 질문은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적극 가담 없는 이중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번째 거 만일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89만 원으로 만약에 기재가 됐다면 지금 합의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89만 원은 말 그대로 오표시 98만 원은 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98만 원. 그럼 지금 98만 원 가지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해고 89만 원 오표시.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되겠죠? 자, 이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5번째입니다. 만일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꽝 선의의 정한테 넘어갔다 이것도 뭐다 꽝 따라서 정은 갑병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해야지 논리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 대표 기출은 오표시 미와 적극 가담을 섞어서 낸 문제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 기출을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등기가 꽝, 이거 꽝꽝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해석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적 효과 의사 초점 두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상 효과 의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규범적 해석.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표시 무효원칙에서는 X토지는 퍼펙트 유효죠. 따라서 착오 취소가 없고요. Y토지는 불성립. 따라서 착오 취소는 없습니다. 이것을 논리적 구조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성립한 다음 무효, 취소, 유효가 나온다. 취소는 제착사강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구조에 따르게 되면 Y 토지는 여기에 위치가 있고 여기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X 토지는 퍼펙트 유효가 되어 있으니 Y 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을 전제로 한 착오 취소란 말은 쓸 수가 없을 것이고 X 토지는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 이것을 여러분 몸에다가 장착시켜 드릴게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즉 이렇습니다. 손을 악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수는 성립. 치어라. 악수 못한다. 이게 뭐예요? 불성립.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여러분 얼굴로 들어옵니다. 이 얼굴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왜 이럴까?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눈이 무효라고 생각하시고 왼쪽 눈이 취소라고 생각하세요. 이 눈을 왜 이렇게 그러냐면 뭐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치읓이다. 치읓, 취소다. 이렇게 가세요. 오른쪽 눈은 무효, 왼쪽 눈은 취소. 그러면 입은 뭘까? 웃으세요.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소는 일로 오면 되죠. 다시 취소가 왼쪽 눈에 있다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눈은 무효, 왼쪽 눈은 취소. 여기에 제착사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입은 뭐하다? 유라고 생각하세요. 이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 몸에다가 장착시키라는 얘기예요. 치어라, 불성립, 성립한 다음에 무효, 취소. 취소는 제착사강, 입은 유효. 이 그림이, 이 몸동작이 나중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할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파트 의사표시로 가겠습니다. 의사표시는 진통, 착사강, 진의하는 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거는 다른 별명이 비진의 표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찝어드립니다. 시험 문제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을 물어봤을 때 그렇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자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의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이 파이널 특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 들어갈게요. 제착사강이 취소 사유라고 하였으니 지금 진의하는 사표시는 제착사강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건 뭐다? 취소란 말씀은 안 되겠군요. 그래서 무효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알 또는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입니다. 무효다. 정답은 2번.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표의자 생각, 표의자의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태도고 세 번째는요. 대리인이 가서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진이 아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고요. 네 번째 질문은 효력이 없다. 이게 바로 무효란 얘기예요. 그걸 숨긴 거예요. 숨긴 거. 이걸 또 무효라고 딱 찍어대면 이게 이제 들통 날까 봐 살짝 효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의사표시 영역은 특징 앞사람의 꽝일 때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해주고 악의만 꽝칩니다. 보통은 꽝, 선꽝, 악꽝인데 의사표시 들어와서는 제3자 무조건 꽝이 아니고 선의는
보호받는다는 것. 다섯 번째는 대출 나왔을 때 양해란 글자가 없다면 진위가 있는 겁니다. 양해가 있으면 통정 무효가 되고 양해가 없으면 진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 양해가 없기 때문에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은 진위 있는 의사표시이다 라는 지문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진위한 의사표시 잠시 들어간다면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됩니다. 이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있으면 무효. 즉 방금 전에 알았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즉 선의인데 만약에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 또는 때문에 이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박당해서 증여가 있다, 최선 판단, 자발적 사직 전부 다 뭐다? 진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표의자 생각이니까 전부 다 진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냥 모를 때는 진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다음 문제 통정 들어가겠습니다. 통정 들어갈 때는 이렇게 통정 딱 집어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행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 모르는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이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는 얘기는 유효란 얘기고 취득 못한다는 얘기는 무효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정이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죠. 이 통정은 타당성 무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영역 해당하지 않고 세 번째, 갑은 선의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의는 보호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면 입증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넘어가고 드디어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습니다. 선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취득한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선의 제3자, 선의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선의 유과실도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 해석 분명히 하시고요.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골고루 섞어서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찝어대겠습니다. 격지자 청약은 발신일까 도달일까? 격지자 승낙은 발신일까 도달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풀이하겠습니다. 기억 지문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알수 방금 전에 했습니다. 제착사강 아니기 때문에 취소란 말씀 안 되죠. 무효. 두 번째는 증여세 빼먹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다. 그러면 몽땅 무효인가? 그렇지 않고요. 증여는 숨겨진 행위로서 유효가 되지만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 제3자가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 및 무과실 이어됩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선의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리을입니다. 대리인 사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읽을 거 없습니다. 대리인이 사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할 것.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청약이 나왔네요. 청약은 사실 대화자, 격지자 관계없이 전부 다 도달주의.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주의고 격지자는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승격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미음 지문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관계없이 전부 다 도달입니다. 다만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다? 승격발.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한 뜻으로 작용할 겁니다. 정답은 3번. 11번 갑니다. 이제 선의 제3자 해석하는 겁니다. 선의 제3자. 그럼 방금 전에 봅시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유가실, 무가실 다 보호된다라고 앞에서 해석한 거고, 그러면 이 선3자 해석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일단 통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기초로 new,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정답부터 본다면 제3자를 위한 가장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 이때 가짜 매매 계약 안에 있었던 이 제3자, 수익자는 제3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3자는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가짜 매매였었다. 그러면 이 제3자는 가장 매매 후뉴가 아니다. 그냥 이 가짜 매매 계약 했을 때부터 그 안에 있었던 존재했던 자가 아니냐. 따라서 선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일일이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속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후순위 권리자, 허위 표시하기 전 있었던 자, 제3자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이미 그 안에 있었고 가장 매수인 사망 후 상속인은 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 3포는 제3자가 아니야. 이걸 그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다 검색창에서 쳐보십시오. 기존 3포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발부터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게 되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포가 이제 5포 세대로 갑니다. 5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3포 세대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이제는 7포 세대가 나옵니다. 5개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M4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험문제 나오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 기억하라고. 기존 3포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12번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 착오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요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것.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에 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령상 제한이 나옵니다. 이건 공법상 제한입니다. 판례태도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란 얘기는 결국은 이 동기를 보통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판례태도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다가 그 가압류가 원인 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음 시가에 관한 착오입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면적 부족, 지분 부족입니다. 이럴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제가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된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착오가 아닌 것, 시가, 면적 부족, 법령상 제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 네,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가족이 나올까? 시가 할 때 가, 면적 부족 또는 지분 부족, 법령상 제한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인정되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가족이 법령상 제한으로.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